자, 이제 즐거운 근로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근로의 해방, 즐거운 근로를 위해서는 돈이 많아야 됩니다. 근로를 하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거기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강제적으로 받아가면서 그렇게 일을 해야 되죠. 스트레스를 이기면 되지 않냐? 그게 불가능합니다. 스트레스는 이기는 게 아니고 그냥 계속 받고 쌓이고 병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서는 그 스트레스가 본인이 능동적으로 취하는 스트레스일 때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이렇게 돼서 일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근데 이제 시간만 되면 이 바닥 뜬다 이런 식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거를 버틸 수는 있지만 이겨낼 수는 없는 거죠. 그 스트레스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치과일 자체를 싫어하지 않아요. 좋아요. 원래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많이 싫어하게 됐는데 그거는 제가 강제적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극복할 방법이 없다는 것에서 그런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제일 큰 문제는 이제 사람을 구해서 쓰는 직원 스트레스죠. 제일 큰 문제는 직원 스트레스입니다. 직원 스트레스는 사람은 줄고 직원들은 시시각각 나가고 진상 환자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정말로 힘들게 하는 환자들, 뭐 법적으로 다툼이 가거나 이런 환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있는데 물론 있지만 이런 환자들은 어쩌다 한 번 있는 거고요.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오는 환자들이고 직원 문제는 뭐 3개월, 4개월, 2달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있습니다. 매일매일 저랑 싸워야 되는 스트레스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일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 아니 사실은 그런 생각을 되게 자주 하고 근데 혼자 일하게 되면서 수익이 많이 감소하게 되면 제가 아직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돈을 다 못 벌었거든요. 제가 죽을 때까지 먹고 살만한 돈을 못 벌었는데 수익이 감소하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그냥 그 스트레스 계속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직장인들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나 상사들이 참 못 살게 군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회사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것 자체를 그렇게 막 못하겠다. 그러니까 딴 거 다 떼어놓고 자기가 기계 부속품처럼 일하는 것 자체를 내가 도저히 못하겠다. 일 자체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제 나이쯤 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40대 중반이니까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일을 웬만큼 이골도 났고 그다음에 뭐 주변에서 어느 정도 인정도 받을 만한 나이도 됐어요. 꼭 인정받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정 안 받아도 그래도 본인이 자기 일을 하는데 큰 그게 없다면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사람들과 이제 자꾸 그거 이익관계라든지 이런 게 상충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서 이제 일 부지런히 하고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지금 제가 말하는 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내가 충분히 돈이 있으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충분히 돈이 있으면 그런 스트레스에서부터 많이 해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일은 하는데 일을 할 때 뭐 같은 사람들이랑 얼굴을 안 보면서 일을 할 수 있거나 뭐 같은 사람들이 자꾸 뭐 거리면 무시하면서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청하면 나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도 못합니다. 너 여기 매여 있잖아.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잖아. 매여 있고 내 말 안 들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거지. 사실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가 언제든지 일을 그만할 수 있게 되면 오히려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절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합니다. 내가 올리는 수익이 고소득 직종이 아닌데? 사실 고소득 직종인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자기가 올리는 수익이 고소득 직종인 사람들은 뭐 10% 미만일 거예요. 그 10명 중에 1명 미만이고, 그 사람들한테도 물어보면, 그 고소득 직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어보면 되게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졸업할 당시에 치과대학 교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시기였습니다. 의대랑 치대랑 입학 점수가 동일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그 시대 사람인데, 의대가 갈까 치대가 갈까 고민하다가 치대가 더 편해 보이고 돈도 더 많이 번다 그래서 갔는데,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죠. 되게 잘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보다 공부를 더 못한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랑 아직도 통화를 하고 삽니다. 뭐 이제 나이 들면 다 똑같은 아저씨입니다. 뭐 얘 어릴 때 공부 잘했다 뭐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 들면 그냥 다 아저씨예요. 아저씨고 자식들 두고 있고, 뭐 자식들 공부 잘하나 뭐하나 뭐 그런 얘기하고, 와이프가 소관색이나 뭐 니 돈 얼마 버는데 이런 얘기나 하는 거지. 내가 옛날에 공부 잘했다 뭐 했다,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옛날에 그냥 옛날 얘기고요.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그 친구보다 제가 수익이 많았는데 지금도 제가 수익이 많습니다. 수익이 많지만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비교해 보니까 그 친구가 훨씬 많아요. 왜 그렇지? 걔는 직장인이잖아. 직장인인데 저는 자영업자고 돈도 잘 번다고 생각이 되는 부류인데 왜 그렇지? 그 친구는 20대 중반부터 혼자 돈을 벌면서 그 돈을 모아서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저는 그 친구 주식 투자할 때 아버지한테 들었는 얘기로, 주식 투자는 하는 거 아니다, 주식 같은 도장난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 친구도 이제 그런 얘기를 뭐 집에서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친구는 돈을 빨리 불리겠다, 내가 40 될 때 10억 만들겠다, 야 40이 될 때 10억을 만들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친구 그거 해냈어요. 40이 될 때 10억을 진짜로 만들더라고. 그 처음에 주식이 가지고 있고, 막 제가 이렇게 27살 8살 때 요번에 주식 뭐 얼마 넣었는데 3천만 원 잃었다고 막 괴로워하고 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 보통 15년 전 16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이제 뭐 계속 괴로워하길래 거봐, 역시 주식은 하는 게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그 친구보다 월 수익이 많으니까 뭐 그래 안 해도 안 되겠나, 이렇게 되게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 생각할 수 있죠. 20대 중후반이니까 또 주식도 하지 말라고 배웠는 사람이고. 근데 막상 40이 돼가지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친구 재산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때 몇 천만 원 꼬라박았지만 그게 과연 그 친구 인생에서 마이너스였을까? 그 친구는 그때 이후로 고통받으면서도 주식을 계속했었습니다. 주식을 계속했고, 이제 저랑은 노동호 근로로 인해서 버는 수익은 이제 아직도 제가 더 많죠. 근데 재산 수익은 그 친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도 뭐 자기가 옛날에 30대 초중반만 해도 그랬어요. 자기 정년 퇴임하고 나면 무슨 일 할까 막 이런 거 되게 많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근데 자기가 지금은 그냥 뭐 퇴임하면 뭐 나는 지금 있는 돈만 잘 굴려도 내 죽을 때까지 살 수는 있을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 그렇구만. 그러니까 그 친구는 이제 그런 스트레스에서부터 상당히 많이 해방됐더라고요. 보니까 자기가 회사에서 어느 정도 자리도 있고 자신감이 기반이 돼서 그런지 자기한테 주변에서 입도 크게 안 된대. 그리고 옛날에 자기를 제일 압박하던 건 그거였대요. 퇴사에 대한 걱정.
일을 오래 하지 못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명퇴에 대한 걱정인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사람들 구하기 힘드니까 사람들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될 판이야. 자기가 인사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걱정이면 걱정이지, 막 주변에서 그런 거는 없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재산이 이제 괜찮으니까, 뒤에 있는 재산이 든든하니까 이 친구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거의 안 받아요. 거의 안 받는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 옛날에 봤을 때 100이면 한 30, 20, 30 이상 그 정도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지금 본인이 받는 스트레스의 한 20%만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뭐 그 정도 견뎌주지 뭐. 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고 여차 한번 퇴사해도 되고. 그러니까요. 저는 일을 그만둘 생각이 없어요. 일을 계속 잘 하고 싶습니다. 일을 잘 하고 싶은데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일을 하고 싶어서 일을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근로에서의 진정한 의미의 해방입니다. 일이 먼저일까 돈이 먼저일까? 사람들은 인류가 일을 할 때 돈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에 일을 할까요? 아니면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이 만들어졌을까요? 명백하게 후자입니다. 뭔가를 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뭔가가 세상이 돌아가니까. 동물들은 일을 하는데 돈을 받나요? 아니죠. 동물들은 자기의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합니다. 과잉으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과잉으로 일을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돈을 받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류는 어떤가? 당연히 우리도 생존에 필요한 만큼만 일을 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죠. 우리는 과잉으로 뭔가 일을 함으로 인해서 인류의 발전과 뭐 이런 것들을 꾸려낸 겁니다. 그래서 근데 과잉으로 일을 하고 과잉 생산을 하면 그 잉여분이 축적이 되면서 다른 뭔가로 개발될 여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알겠는데, 근데 내가 당장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판이란 말이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을 판이니까 그렇게 되면 얘기가 좀 다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이 돈보다 항상 우선하고요. 근데 돈에 매여서 일을 하게 되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돈을 불리는 방식에 대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건 특히 어린 나이에 있는 애들일수록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60, 70, 80대에서 이제 막 시간에 뭔가 기대해서 돈을 벌자니 이제 크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한데 많이 있죠. 아직 그분들도 많이, 60 같으면 60이신 분들은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노동 수익이 있을 때 일을 하는 게, 그 재산을 불리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집에 오시고 나면 요새 유튜브가 최고의 스승이에요. 항상 이렇게 이게 자기 유튜브 채널에는 주식 채널이나 돈 버는 내용들, 돈을 어떻게 증산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걸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퇴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몸값을 높일 것인가, 이런 것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도 필요할 수는 있겠죠. 예, 필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들이 메인이 돼서는 안 되고요. 또 막 채널이 전부 다 뭐 남자들 같으면 젊은 남자들 같으면 주로 게이머로 차 있을 거고, 여자들 같으면 무슨 연애나 뭐 화장 뭐 이런 걸로 많이 차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줄여놓고요. 돈 공부에 투자를 많이 할수록 재산은 늡니다. 확실합니다. 돈 공부에 많이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근로로 인해서 버는 돈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하나의 어떤 도구예요. 도구고, 실제로는 근로로 인해서 축적된 재산들이 스스로 증산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돈을 벌게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일을 안 해도 될 때 일을 하는 거,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자발적으로 일하는 거, 이것은 대단히 좋은 것이고 축복입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저희 할머님이 94세가 아니시죠. 97세십니다. 97세시고 그저께 이제 설날이라서 할머님이 엊그저께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작년 12월 말에 요양병원에 들어가셨는데 할머님은 거기서 나오시고 싶어 합니다. 당연히 나오시고 싶어 하죠. 당연히 나오시고 싶어 하시지만 이제 영어중 구분도 잘 못하시고 그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잃어버리고 사람이 자꾸 실종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이제 말하자면 반감금 생활을 하는 건데, 또 요양병원에 친구들도 많고 해서 나쁘지도 않고 하니까 반감금 생활을 하는 건데, 자꾸 나오고 싶어하고, 그때 이제 할머님이 나는 아직까지 내가 평생 살았던 그 집에 가야 되고 거기서 자꾸 쏘다녀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하실 게 많은데 머릿속에 내가 아직 집에 들어가면 뭐 해야 될지 눈에 다 보인다. 근데 나 여기 있으니 죽겠다. 나 좀 보낸다. 뭐 내달라. 눈물을 머금고 못 내보내드리는 거죠. 뭐 자식이 뭐 어지간히 부모님 그렇게 고통받는 거를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그나마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순수한 근로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다는 거예요. 순수한 근로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고 너무 귀한 건데, 거기에 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첨가가 되면, 돈이라는 부분이 첨가가 되고 거기서 필요 이상의 압제를 계속 받기 시작하면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동물들은 1, 20년, 길어야 20년, 짧게는 뭐 10년 안에 그 생활을 마감하고 세상을 뜨죠. 죽죠. 세상을 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100살, 110살, 120살까지 살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아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더더욱 근로로부터 해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로부터 해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로로부터 해방이 매우 중요하고 거기서는 돈.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은 직장에서의 시간 말고, 직장에서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남는 잉여 시간은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좋아요. 사실 1시간만 하면 충분합니다. 하루에 1시간만 하고 용기를 내야죠. 내가 지금 이 돈을 여기에 투자할 수 있을까? 용기를 내야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투자를 하고 평생 공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외로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재산이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 자기만의 독특한 전략을 세우는 것들이 굉장히 재미가 있습니다. 학교 성적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학교에서 공부를 잘했든 뭐했든 그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지식의 양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재산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